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진다. 예전엔 그렇게 붐볐던 전화기가 이제는 조용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게 외로운 건지 편한 건지 모르겠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실증난 건가? 나만 혼자 남겨진 건가?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인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상입니다. 아니,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을 겪고 계신 겁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회사 동료, 학부모 모임, 친척 모임, 동창회, 정신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했었죠. 하지만 50을 넘어서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꼭 이 사람을 만나야 하나? 이 모임에 왜 가야지? 차라리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자신을 보며 혹시 내가 이상해진 건가?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고독에 관한 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지는지, 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고독을 두려움이 아닌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아, 나는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나는 비로소 나를 찾아가고 있었구나.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50을 넘어서면 참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새 사소해지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바로 관계에 대한 생각입니다. 젊은 시절엔 모든 인연을 다 품으려 했습니다. 모든 관계를 지키려 했었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하구나.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번뇌가 생긴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혼자일 때 더 행복해지는지, 그리고 고독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삶의 도구로 바꾸는 법, 실제 사람들이 겪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관계를 고슴도치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모여 체온을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되죠. 그렇다고 멀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따뜻함과 상처 사이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던 56세의 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지기 절친에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평생 함께 늙어갈 친구라 믿었던 분이었죠. 하지만 그 돈을 빌려준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는 읽기만 되고 우연히 마주치면 바쁘다며 피해갑니다. 김 사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늘 옆에서 웃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인간을 지나치게 믿지 마라. 배신에는 두 종류밖에 없다. 빠르게 배신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 늦게 배신하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해해야지. 감정이 이성을 앞서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배신의 본질은 상대가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변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그 기대에 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만은 그대로 머물러 있죠. 바로 여기서 상처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타인에게 기대를 걸지 마라. 기대가 없으면 배신도 없다.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관계의 또 다른 측면에서도 드러납니다. 바로 호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50대 여성분의 경험입니다. 회사에서 후배들을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일이 밀리면 야근도 대신해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해결해줬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개인 사정으로 바빠서 후배의 일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후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왜 이번엔 안 도와줘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아, 내 호의가 당연함이 되었구나.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정확합니다. 호의는 지속되면 권리로 느껴진다. 처음엔 고마워합니다. 두 번째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 번, 네 번 거듭되면 그것은 더 이상 호의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호의를 거두면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이 됩니다. 선배님이 왜 그러세요?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친절함은 친절함을 돌려주는 사람에게만 베풀어라. 사람에게 잘하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순간 딱 끊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덕목입니다. 호의를 베풀되 그것이 착취당하지 않도록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진짜 어른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이, 바로 가족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가족이니까 이해해야지.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가족조차 타인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충격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60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자녀들 교육비, 결혼 자금, 집 장만, 모두 아버지의 희생으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곁에 있는 자녀는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사정이 있다는 변명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돌아보니 정작 내 인생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참고 견딥니다. 상처받아도 참고, 서운해도 참고, 화가 나도 참습니다. 가족인데 뭐. 하지만 그 참음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마음속에 깊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리입니다. 관계는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상처 입히고 너무 멀면 그리워지는 거리. 적당함이 가장 오래갑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때 가까웠지만 멀어진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래된 로마의 격언이 있습니다. 절교한 친구와는 절대 화해하지 마라. 왜일까요? 성격은 평생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60대 남성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친구와 크게 다퉜습니다. 그 친구의 이기적인 행동과 배신 때문이었죠. 결국 연락을 끊고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옛날 일은 다 미안하다. 이제 나이도 먹었고 다시 친구로 지내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세월도 많이 흘렀는데 이제 용서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만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똑같았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이유로 다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못 지킨 것이 문제였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타인의 본성 앞에서 기대를 버리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걸음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시 복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결국 혼자 사는 게 답인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외로움과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독과 외로움은 전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한데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속 공허함, 쓸쓸함, 버려진 느낌이죠. 반면 고독은 선택입니다. 스스로 혼자 있기를 택한 상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고독은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왜 많은 사람을 만나도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기대, 감정, 요구가 계속해서 나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진 않았을까? 내가 이상하게 보이진 않았을까? 끊임없이 타인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다릅니다.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감정, 내 욕구, 내 생각을 또렷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한 52세 여성분의 사례입니다. 이혼 후 모든 관계가 끊긴 듯한 외로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친구들도 멀어지고 가족과도 어색해지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산책을 하던 중 문득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누가 떠나서 생기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 생긴 거구나. 그때부터 그분은 달라지셨습니다. 고독 속에서 무너진 자신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읽고 싶었던 책을 펼치고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고 그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내 삶을 직접 살아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고독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충만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말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무섭다. 말은 적을수록 안전하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무기력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자기 입맛대로 해석합니다. 저 사람이 그러던데, 들었는데 말이야. 내가 한 말이 어느새 왜곡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침묵을 택합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평온함. 그것이 진정한 어른스러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낀다. 왜냐하면 말은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는 더 중요한 곳에 써야 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드는 건 말을 줄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까요? 바로 창조적인 일에 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창의력은 혼자 있는 시간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위대한 작가, 예술가, 사상가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작업했습니다. 왜일까요? 고독은 내면의 잡음을 없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끊임없이 외부 자극이 들어옵니다. 대화, 시선, 분위기,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을 흐트려 놓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동안 머릿속의 생각들이 또렷해집니다. 감정의 흐름이 정리됩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선명해집니다. 58세의 그림을 시작하신 한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오셨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었죠.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지? 그러다 문득 어렸을 때 그리고 싶었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붓을 잡았습니다.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첫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살았지만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만든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고독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가능성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고독을 진정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스스로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독을 즐긴다는 건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식사할 때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혼자 여행을 간다고 하면 어색하지 않으신가요? 혼자 있는 시간에 마음이 허전하지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타인과 함께하느라 정작 나 자신과는 낯선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다.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책을 읽고, 생각하고, 취미를 갖고, 배우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분은 혼자 영화를 봅니다. 어떤 분은 혼자 등산을 갑니다. 어떤 분은 혼자 요리를 하고, 어떤 분은 혼자 글을 씁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충만합니다. 고독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나를 스스로 치유하게 합니다. 타인의 위로나 공감이 아니어도 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혼자 있을 때 오히려 편안한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산다고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하면 욕먹지 않을까? 창피하게 보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순간 너는 그들의 노예가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의 삶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면 내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갑니다. 왜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렇게 평생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다 보면 정작 내 인생은 없습니다. 50 이후의 인생은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남을 만족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한 60대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이 되니까 남들 눈치 보는 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포기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대로 살기로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더 행복해지셨습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입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의 인생을 살다가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타인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온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기대입니다. 친구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배신당하고, 가족에게 기대했기 때문에 서운하고, 세상에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를 버려라. 그러면 실망도 사라진다. 너무 냉정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리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배신도 없고,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함도 없고,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그럼 너무 삭막한 인생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기대를 버리면 비로소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도와주면 고마운 일이 되고, 가족이 연락하면 감사한 일이 되고, 누군가 친절하면 선물이 됩니다. 기대가 없을 때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뀝니다.
한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자녀들에게 기대하며 사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나중에 잘해주겠지. 하지만 자녀들은 바빴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전화도 가끔씩만 오고 부모님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기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 아이들도 바쁘지. 나도 젊었을 때 부모님 찾아뵙기 힘들었잖아.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가 전화하면 감사했고, 명절에 얼굴을 보면 기뻤고, 선물을 보내주면 눈물이 났습니다. 같은 행동인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모든 게 선물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배신, 관계, 호혜, 가족, 고독, 침묵, 창의력, 자유, 기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혼자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나로 돌아간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관계를 억지로 붙잡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 마음의 평온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인생의 행복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겉으로는 늙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누가 진짜 친구인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인생인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혹시 지금 외롭다고 느끼시나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빈자리는 새로운 나를 채우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그 선물을 비로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생애 마지막까지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에는 온 우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광활한 세계를 발견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환영하십시오. 그것이 50 이후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